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현지 시간 기준 열 하루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양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뭐 우리 시간 기준은 이제 열흘째고 현지 시간 기준 열 하루째인 건데 일단 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5시마다 그 현지의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우려가 됐었던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접근을 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이고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는 어제 밤 9시 20분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클라카담이라는 이름의 크레인이 원래는 그 사고 지점보다 그 상류 쪽 지점에 한 5.5km 정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가 위치하고 있다가 출발을 해서 사고 지역에 2시 55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밤 10시 정도에 그 사고 지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처음에는 도착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수위가 그 다리에 걸린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예.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애초에는 그 크레인 높이가 한 최대한 50m 정도 돼서 그 다리의 밑에 수심과 다리의 폭을 봤을 때 크레인이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봤었는데요. 네. 헝가리 그 대테러 팀에서 그 크레인을 이동을 하고 다리 밑에서는 크레인의 동력을 끈 채로 그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그 흐름만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예인선의 로프를 살살 풀어가면서 그 가장 높은 점과 그 아치형 다리의 가장 높은 점과 그렇죠. 수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예인선을 동원해서 좀 전략적으로 크레인을 이끌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초는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정부도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헝가리 당국으로부터 크레인이 통과했다는 네.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다리 밑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서 높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 크레인을 이동시켰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예, 있겠죠? 맞습니다. 네, 정부팀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제 했었는데 일단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끌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인 높이가 최대 50m에 달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머르기트 다리 밑을 지나려면 당초에는 수심이 한 4m 20cm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네. 그 정부가 어제 측정한 수심이 4m 64cm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막 지나고 나서 수심이 한창 불었을 때는 한 수심이 9m 정도 됐었으니까는 절반 정도 수심이 줄은 상태였긴 했습니다만 네. 안타깝게도 그제 쟀던 수심은 4m 한 58cm 정도여서 오히려 수심이 늘어나서 이제 당장은 좀 크레인이 다리 밑을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네. 판단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그래서 빠르면 한 일요일 정도 이제 다리 밑을 통과해서 인양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다가 그래요. 어제 뒤늦게 이제 헝가리 당국으로부터 가까스로 다리 밑을 통과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걸로 네. 전해집니다. 예. 이렇게 인양 작업 위해서 큰 관문은 이제 어쨌든 하나를 넘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와이어를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크레인을 어쨌든간 그 무추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그 배를 와이어로 튼튼하게 결박을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정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이 현재 본 와이어를 결박을 하기 전에 지금 예비 와이어를 선미 쪽에 하나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비 와이어는 뭐냐고 한다면 본 와이어가 굵기가 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는 예비 와이어로 먼저 본 와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예비 와이어가 본 와이어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이제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서 본 와이어로 선체를 결박을 하게 되는데요. 총 4군데에 있어서 이제 선체를 결박하게 되는데 결박을 4군데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각 군대별로 와이어를 6가닥씩 해서 총 24가닥을 와이어 24가닥으로 선박을 결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현재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결박을 한 이후에 크레인 자체로 배를 끌어올리는 거는 최대한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 예. 사실 그보다는 인양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언제 성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이 24가닥의 와이어를 얼마나 튼튼하게 결박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처음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누적해서 짚어봅니다만 생존자나 이제 그 사망자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10일째는 바뀐 게 없었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히 실종자 수습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지금 총 33명 당시 그 유람선 항공인 탑승자 가운데 예. 생존자 7명, 사망자 18명, 그리고 실종자 8명 그 통계는 그대로인 것으로 지금 방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색과 관련해서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상 수색이 지속되고 있고 또 수색견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헬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강을 내다보면서 어떤 강 위에 떠오르는 시신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트를 타면서도 마찬가지로 수상 수색이 헬기와 같이 물 위에 떠오르는 시신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예. 그 강 주변에 묻힐 그 수색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헝가리 당국에서 수색견을 3마리 지원해줘서 현재 지금 한국과 헝가리 수색 7마리죠? 예, 수색대원들이 헝가리에서 지원한 3마리에다가 그리고 독일 민간단체에서 오늘 4마리를 추가로 수색견을 지원을 해줘서 총 7마리의 수색견을 이용해서 지금 강가 주변을 함께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공중 수색과 수상 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공중 수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수상 수색이라는 건 이제 그 수중이 아니고 이제 그 강변가를 따라다니면서 수색견을 동원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아니, 거죠? 보트를 타고도 네, 실제로 타고도 수색을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강가에 있는 그 무틀 따라서 수색견을 통해서 강 가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시신은 따로 없는지 네. 함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 이제 그 수색견을 쓰는 거는 어떤 더 후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떤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실종자가 그런 묻 같은 데에 네. 걸려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같이 맞습니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말씀 수색과 관련해서 더 덧붙이자면 수중 네네. 수색은 이제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사실상 일단락이 됐는데요. 예. 당초에는 헝가리 당국이 워낙 물살도 세고 그리고 탁도가 높아서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잠수사들은 이렇게 입수를 허용하진 않았고 네. 헝가리 수색대원들이 한 명씩 잠수사들이 입수를 해서 이렇게 수중 수색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양 작업의 무게가 옮겨가면서 이제 그마저도 수중 수색은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수상 수색과 헬기 수색 그리고 수색견을 이용한 수색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가는 그 유도 파이프를 결속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어제 브리핑 때는 먼저 좀 이렇게 그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한 좀 절차를 먼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1차적으로 인양을 위해서는 크레인과 그 와이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가 한 22mm 정도 돼서 네. 사실 좀 굵은 상황이라서 그것보다 좀 더 얇은 유도 파이프를 먼저 지금 육지 위에 강 속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강 표면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누워 있는 배 사이에 본 와이어 22mm 본 와이어를 넣기 전에 그보다 더 가는 수색 파이프를 먼저 집어넣게 되는데요. 현재는 총 4군데 본 와이어를 감기 위해서 지금 4군데 수색 파이프 설치가 지금 완료됐다라고 방금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뭐 두 전했고요. 군데는 지금 추가 작업을 위해서 나와 있고 네. 두 군데는 이제 물속에. 세팅돼 있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 그 파이프가 먼저 이제 설치가 된 이후에는 이제 또 본 와이어를 설치하기 전에 10mm 정도 되는 그 수색 와이어를 또 추가적으로 파이프랑 결속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 파이프가 정확히 이 본 와이어 전에 이 수색 와이어와 정확히 수색 파이프와 수색 와이어가 정확히 어떤 관계가 그렇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 와이어로 선박을 결속하기 전에 수색 파이프와 수색 와이어가 먼저 본 와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설치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수색 와이어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수색 파이프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정부에서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 와이어는 언제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결박을 시킬 수 계속해서 있느냐? 이제 그 이제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딱 봤을 때 강 속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했고 예. 지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걸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또
파이프를 오늘 다 넣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유도 와이어도 그렇고 본 와이어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승근 구조대장도 정확히 언제쯤 그러면 결석이 완료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그렇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좀 확답할 수 없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었고, 이 예. 작업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 예, 예. 당초 어제는 그래도 이제 빠르면 이제 그 인양 작업을 한 일요일 정도부터 그러니까는 현지 시각 일요일이면 그 한국 기준으로는 한 뭐 이제 일요일 월요일 낮부터 내일 낮부터 정도 그렇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브리핑한 내용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일찍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본 와이어를 결박을 하기 전에 이제 예비 와이어도 결박을 해야 되고 좀 더 그 작업 상황은 좀 진척을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당초의 목표는 내일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이거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말씀하신 그런 예비 작업 또 결속 작업이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틀에 막대를 고정시키는 작업도 진행될 거라고 밝혔었죠. 그 유실된 부분이 이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다면 이제 실종자가 혹시나 배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유실을 막기 위해서 방법적인 걸 얘기했었죠. 예. 예. 그 6월 3일부터 수중 수색을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도 여전히 선체 안에 실종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크레인과 선체와 크레인을 이제 결박을 시킨 다음에 들어 올릴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선체 안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그 실종자들도 같이 유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와이어를 감고 그 선체를 끌어올리기 전에 그 송승근 구조대장은 이제 선제 조건으로 유실 방지 대책이 완료가 된 이후에야 네.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물을 써가지고 모든 선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창문이나 아니면은 출입문 같이 그런 실종자들이 혹시나 있을 실종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구멍에다가 유실 방지망과 그냥 유실 방지 막대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일단 아까 송순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현장 지휘관의 말을 빌리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우리 이재욱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본 와이어나 유도 파이프나 유도 와이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유도 파이프 같은 경우는 가는 바늘의 비율을 했었고 유도 와이어는 가는 실 그리고 본 와이어는 굵은 실로 얘기했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유도 파이프는 이 배가 지면에 닿아 있는데 이거를 와이어를 넣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 개념으로 이제 좀 띄운다는 개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22mm의 6가닥의 전선이라고 해줬어요. 이건 뭐 4군데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양을 할 때는 총 선체 4군데 본 와이어 22mm 본 와이어 6가닥씩을 사용해서 총 24가닥의 본 와이어를 사용해서 선체를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와이어가 들어가려면은 22mm가 바로 이 지면과 선체가 닿아 있는 바닥으로 바로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유도 파이프를 넣고 그리고 유도 와이어를 결속한 이후에 본 와이어를 그 선체와 결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또 보니까 그리고 와이어를 이제 결박도 결박이지만 결박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문답을 했었는데 올라가는 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들어올리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총 아까 제가 결박하는 시간만 3시간. 예.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인으로 이제 그 본와이어로 결박이 완료된 선박을 크레인과 연결을 해서 들어올리는데 총 4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걸 좀 나눠서 설명하자면 와이어로 결박된 선박과 크레인을 연결하는 그 자체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정부에서 설명을 아. 했고요. 그리고 네. 끌어올리는 데에서 총 1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총 4시간을 설명을 했던 건데요. 네. 근데 아까 브리핑을 했을 때 4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이게 물 안에는 지금 배를 끌어올리면서 선박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끌어올리면 아무래도 물까지 무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끌어올리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네. 좀 들어올려서 물을 먼저 빼낸 다음에 한결 가벼워진 선박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물이 빠져나온 과정에서 유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이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실종자가 물이 빠져나온 배 안에서 공중에 그 크레인에 달려 있는 채로 혹은 이렇게 뭐 바지선 위에 올려 있는 채로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4시간의 시간 안에
언제 그러면 그 우리 수색대원과 헝가리 수색대원들이 혹시나 배 안에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들을 맞아요. 확인하러 가느냐,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4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아까 송승군 구조대장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려되는 거는 아까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8명의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도 할 테고 예. 그 실종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일 텐데 그 배의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밀폐형이 아니고 이게 창문도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깬 상태여서 일단은 그거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고 올라오다가 이제 그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괜히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아마도 오늘 그 아까 송 지휘관의 말에 따르면은 오늘 만약에 얘기한 대로 최종적으로 유도 파이프를 설치한다 쳐도 유도 와이어와 본 와이어를 결속하는 것도 내일 또 이루어질 이 부분이어서 아마 내일 인양까지 가는 건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든 간 그렇죠.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또 인양은 또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선체 훼손 없이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배 안에 있을 줄 모르는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게끔 선체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내일 뭐 빠르면은 뭐 내일 진행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지금 정부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마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재 또 실종자 가족분들도 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밝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 심리 상담 그리고 법률 자문 지원 지금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사망자가 18명으로 18명이죠. 확인이 된 상황에서 지금 18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사망 증명서가 지금 정부가 발급이 완료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헝가리 당국과 민형사상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네. 그 이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혹은 뭐 피해자 조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총 7명의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이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어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네. 그 퇴원한 분이 이제 그 이미 앞서 퇴원한 생존자 6명은 이 사고에 대한 헝가리 검찰에 대한 진술이 완료됐고 어제 퇴원한 그 나머지 한 분의 생존자도 지금 이렇게 사고에 대한 진술을 완료를 해서 지금 총 생존자 7명에 대한 모든 진술이 지금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네. 헝가리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사망자 소지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줬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제부터 헝가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그 피해 그 당시에 이 선체에 타고 있던 선박에 그렇죠. 타고 있던 네네. 분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유족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그 계획을 밝혔었는데 그게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유족들한테 돌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심적인 고통이 클 텐데 이에 예. 대한 어떤 상담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하죠. 그 여성가족부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심리 상담 지원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런 그 피해 가족들에 대한 1:1 심리 상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재욱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오늘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